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산 선영공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산을 중심으로 있는 공원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동쪽으로 중앙공원과 또 이 서쪽으로 수변공원,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이 선영공원이 가운데를 쭉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영공원에 이렇게 예쁜 경관 조명을 새롭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 조명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좋은 음악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영공원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고요. 많은 시민분들이 치맥을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정말 치맥이 생각나는 날씨네요. 저와 함께 선영공원 함께 둘러보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또 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째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전국 기준으로는 약 하락, 서울은 8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강세고요. 수도권은 보합권에서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즉 크게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 순으로 권역별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또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그 시발점입니다. 송파구를 필두로 강남 서초구의 강남 3구가 먼저 치고 갔고, 그 다음은 마용성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이 패턴 그대로입니다. 강남 3구가 모두 올랐는데 상승폭은 전주 대비해서 좀 줄었고, 마용성은 나란히 상승을 했는데 또 탄력이 제대로 붙은 모습입니다. 반면 노도강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대변되는 선호 지역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은 서울 중심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4천 건을 넘었었습니다. 4월에는 더 늘어난다거나 또 아니다, 또 줄어들 거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지금 양갈래로 전망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또 정확한 집계가 나와 봐야겠지만 4월 역시 4천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에 육박을 하고 또 5월 역시도 비슷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거래량은 향후 판도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의 월간 거래량을 한 6천 건 정도로 기준점을 삼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 아파트의 월간 거래량이 6천 건을 넘어선다면 부동산 상승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표와는 달리 거래량은 속일 수도 없거니와 거래량 증가는 평균치를 도출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니까요. 거래량이 줄게 되면 RR 매물이나 또는 급매 물건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요즘 전세가 상승이 핫 이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의 전세가가 무려 52주 연속 상승입니다. 1년 내내 올랐다는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가는 작년 5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급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고요. 또한 매수의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무주택이신 분들이 전세를 연장을 한다거나 또 첫 주택을 마련하는 신혼부부들께서 전세로 보신다거나 거기에다가 전세 사기가 굉장한 이슈로 나오면서 빌라나 이런 거의 기피 현상이 아파트로 전세를 보게끔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파트 선호 현상이 무엇보다도 강한데 여기에 좀 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은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고 또 무슨 파동만 났다 하면 소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런 어떤 단결력 또한 이 전세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업상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게 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아주 폼나게 관사에서 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또 나중에 보증금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셋집 같은 개념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살았던 나라들은 전세 제도는 없고 다 렌트였습니다. 월 렌트 개념인 거죠. 만만치 않은 렌트비가 꽤나 아깝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집에 대한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알고 계시던데요. 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나무 위키를 보게 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페루, 또 볼리비아와 인도의 수라트, 벵갈루루 두 도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모로코와 이란에도 전세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프랑스와 미국, 이탈리아의 일부 주에도 존재하기는 하나 봅니다. 하긴 터키에 있는 제 지인도 전셋집에 산다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닌가 봅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은 확실히 다르긴 하지만요. 일단 선진국에선 전세금 같은 목돈이 있으면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부터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빚을 갚는 그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월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소득의 30% 정도는 렌트비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정말 사악하기로 유명한 영국 런던은 보트를 사서 강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하죠. 즉 전세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제도가 가장 보편화되고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타의 해외 전세 사례들은 정말 극소수이거나 정부기관이나 유명은행이 이렇게 보증을 서주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2년 정도 거주할 자격을 주는 볼리비아가 그나마 비슷하다고 합니다. 안티크레티코라고 하네요. 그마저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니 해외에서는 매매와 더불어 집을 거래할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나 많은 계약의 형태가 발생하는 일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곧 월세화가 될 것처럼 막 떠들더니 이제 아직까지도 굳건히 살아남아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세 참 좋은 제도입니다. 목돈을 보존하면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세에 안주를 하는 순간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요. 장기 전세라든지 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에는 큰 도움은 되지만 좀 조심을 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리죠. 10년 장기 전세에 있으면서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욕심 많은 임대인을 만나 울며 겨자 먹기로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가며 이렇게 계실 때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진실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10년 동안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은 착한 임대인을 만났다고 좋아하는 순간 10년 후에는 지옥의 맛을 볼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표입니다. 역시 큰 변화는 없고요. 두 개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또 새로운 거래 소식 있었습니다. 이편한 세상 자이 24평에
7억 초반 거래 또 한 건이 기록이 됐고요. 또 유승한리들 센트럴의 고층으로 34평 다입 34평이 8억 2천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냐면 24평이 다산 푸르지오하고 이편한 세상 자이에 있잖아요. 근데 푸르지오의 호가가 벌써 6억, 이제 실거래가가 6억 3,500까지도 올라왔고 호가는 대부분 6억 4천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편한 세상 자이하고 갭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이편한 세상 자이의 24평이 연달아 두 건이나 바로 거래가 됐죠. 그러다 보니 곧 24평 위에 있는 30평 전용 74 타입의 일정 기준층의 조건이 좋은 물건들은 또 금방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유승한리들 센트럴의 이번에 8억 2천의 거래는 점유 계정으로 거래가 된 물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그런 계약입니다. 자, 이 얘기는 갭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분께서 갭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관심도 많고 또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다른 어떤 흐름보다 한 발짝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경우가 있으신데요. 최근에 이렇게 갭 투자로 보시면서 주인이 이렇게 점유 계정으로 사는 조건에 거래를 하는 모습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제가 정리한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다들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